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리노와 US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노 이탈리아 1부 12 승무입니다. 토리노의 올 시즌 공격에서의 문제는 이선의 부진과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팀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레체가 늘 동적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중앙에서의 틈이 심각한 편이라서 토리노도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중앙에서의 전진이 원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파타의 기복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도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는 무리일 것이고 레체를 상대로 보여주는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챙기는 시나리오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레체 이탈리아 1부 13위 패패패 승패입니다. 레체의 약점은 상당히 뚜렷한 편인데 적극적으로 슈팅을 때리고 보는 스타일이 난사가 되는 경우가 잦고 동적인 스타일이 수비 상황에서는 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입니다. 일단 토리노를 상대로는 단단한 상대 중원과 수비를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를 못했으며 최근 크리스토비치가 부진한 상황이라서 팀적인 빌드업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잦다는 점도 치명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득점 상황을 상정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적어도 레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수비 상황에서의 틈을 중앙에서 어느 정도는 공략이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토리노가 단단함을 바탕으로 레체를 상대로 수비적인 양상에서의 장점은 상당히 보여주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토리노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인터밀란과 살레르니타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르 이탈리아 1부 1위 승승승승승입니다. 로마를 힘들게나마 제압을 했고 유베가 우디네세에게 당하면서 사실상 스쿠데토는 확정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고 지난 경기 튀랑을 제외한 공격진들의 결정력도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웠던 상태입니다. 일단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도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면서 안정세에 접어든 시간에서는 인테르도 공격의 고삐를 늦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살레르니타나 이탈리아 1부 22 패패패 무패입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칸드레바의 폼이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박을 홀로 돌파하는 상황에 자주 처하는 상태라 원맨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살레르니타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적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인테르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의 수비 대응이 좋은 편이라는 걸 생각하면 희망이 크지는 않습니다. 아틀레티코와의 UCL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스쿠데토를 위해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공격에서의 페이스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우타로 등 공격진의 폼이 튀랑 정도를 제외하면 지난 경기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언더 2.5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인테르가 유리한 상황일 것입니다. 다음은 에인트호번과 헤라클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1위 무패 승무승입니다. 아인트호벤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일정이 UCL 1차전이기도 하고 리그에서도 10점 차이로 2위와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헤라클레스를 홈에서 만나는 일정에서 굳이 무리하게 FUL의 스쿼드를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로사노나 페피 같은 로테이션 자원들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는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나 아인트호벤의 활용 누수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헤라클레스 네덜란드 1부 14위 승무패패승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강호들에게는 약할 수밖에 없는 유형입니다. 중앙에서나 전방에서나 힘을 생각보다 꽉 주는 스타일을 보이는 편인데 개인 기량이든 패스워크든 압박을 풀어갈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압박이 풀린 상황에서의 수비가 문제가 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올 시즌 페예노르트와 아인트호벤을 상대로 도합 10골을 내주는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약점이 강호 상대로는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오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아인트호벤의 로테이션 공격수들도 출전 시간에 비해서는 포인트 생산 능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인트호벤이 로테이션을 돌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핸디캡 승리까지 무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쾰른과 베르더 브레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쾰른 독일 1부 16위 무패 무승무입니다. 라인을 양껏 올리고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입니다. 다만 공격 방식은 늘 측면을 경유한 헤더 옵션 이외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요소가 적다는 점이 상당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멘을 상대로는 그동안 높은 라인 간의 격돌에서 이득을 보는 양상도 자주 보이는 편이기는 했지만 쾰른이 수비와 역습으로 기조를 바꾼 브레멘에게는 최근 1무 1패로 좋은 전적을 가진 상황은 아닙니다. 브레멘 독일 1부 12 무승승승패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높은 점유를 가져갔다가 1대2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선수비와 후역습 성향이 흐름을 좋게 가져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브레멘이 상대의 침투를 잘 막아내는 양상을 보이는 편은 아닌데 상대가 중앙을 잘 뚫어내는 성향은 아니라는 점과 헤더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앙에 인원을 많이 두는 스타일을 가진 점은 특기할 만합니다.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쾰른의 압박 라인이 높아진 점을 잘 저격하는 양상입니다. 쾰른이 중앙보다는 측면을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 상황이라서 브레멘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약점을 잘 공략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은 아니기도 했습니다. 브레멘이 상성에서 우위라고 볼 여지가 클 것으로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